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Delaware Statutory Trust, DST가 약자인데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31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DST라고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1031이 뭐였었죠? 이 1031 Like Kind Exchange라고 하잖아요. 동종자산 교환인데 가장 전형적인 거는 이 투자부동산, 임대부동산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팔았는데 양도 차익이 나오죠. 근데 이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이월하게 해주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만 불짜리 투자부동산을 샀었는데 그 몇 년 뒤에 이거를 100만 불에 팔게 됐어요. 그러면 90만 불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될 텐데 내가 돌아서서 동종의, 이 경우는 또 다른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이 100만 불 매각 대금을 동종의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쓰게 되면 90만 불의 양도 차익을 지금 당장 세금 내지 않고 계속 이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매각된 자산을 또 1031을 쓰게 되면 계속해서 이월하게 되니까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 1031 익스체인지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샀던 거를요 나중에 팔고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그걸 팔고 또 다른 걸 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장 흘러 가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게 되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을 받는 거죠. 그 자산에 대해서. 그랬을 때 또한 상속받는 자손들은요 그 자산에 대해서 원래 원가는 굉장히 낮았는데 굉장히 시장 가격이 올라간 그런 상황일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자손들은 스텝업, 원가를 스텝업해서 당시의 그 마켓 밸류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verybody happy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1031의 전형적인 과정이죠. 사례를 보면 여기 뭐 70세 어르신 김철수 씨가 있는데 부동산을 계속 사고 팔고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1000만 불의 투자 부동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시작은 10만 불에서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팔았어요. 100만 불짜리로 다시 갈아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0만 불이 또 올라갔을 때 다른 1000만 불짜리로 갈아탄 거니까 실제 이분은 원가는 10만 불인데 1000만 불짜리로 내가 갈아타기까지 세금을 한 번도 안 낸 그런 상황인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셔서 자손들에게 이 자산이 넘어간다면 자손들이 취하게 되는 원가는 이 10만 불이, 이걸 전문용어로 캐리 오버라고 하는데 캐리 오버가 아니라 1000만 불이라고 하는 당시의 마켓 밸류가 이들의 자산이 된다, 이들의 원가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라는 거죠. 그게 이에 대한 설명이 1031 Like Kind Exchange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73강이요. 그런데 여기서 김철수 씨가 고민이 있다고 할게요. 뭐냐면 나 다른 소득은 없어. 그래서 이 부동산 리타이어 하신 거잖아요. 70세가 넘었으니까. 여기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가지고 내가 리타이어 하고 난 뒤에 노년을 보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따박따박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팔 수는 없잖아요. 1031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 진짜 은퇴해서 나 여행도 다니고 이런저런 거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은데 부동산 관리도 지겹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테넌트 뭐 이런저런 뭐 고장났을 때 수리하고 이런 거 나 진짜 신경 쓰기 싫어 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팔 수는 없죠. 왜? 1031인데 이걸 팔았다가는 그동안 누적된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 다 내니까 이거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내가 보유해야 돼요. 왜? 내 자식들한테 그간 누적된 거 양도세 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스텝업 베이시스를 누릴 테니까, 이런 고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어떤 솔루션이 있겠느냐에 대한 답이 DST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DST가 뭔지 살펴보시죠. DST는요, Delaware Statutory Trust예요. 역시 이 부동산 트러스트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리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다릅니다. DST는 대규모의 투자 부동산, 예를 들어 어떤 호텔 단지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큰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집행하는 그런 트러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그림은요, 이 홍길동 또는 김철수 씨죠. 이분이 1031 자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이 트러스트의 일부 지분을 사는데 투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 지분을 받고 또한 나중에 이 지분 홀더로서,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이 트러스트의 인컴을 할당받게 되는 거죠.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DST는요 실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임대료 등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내 투자금이 커다란 트러스트의 일부로 사용이 되고 이 트러스트가 실제 부동산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더 관련된 걸 보면요,
내가 1031 익스체인지에서 1031 자산을 매각하고 나서 그 매각 대금으로서 대금을 활용해서 DST의 지분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나는 유닛 홀더, 말하자면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투자 행위가요, 1031 익스체인지의 연장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죠. 물론 기술적인 내용은요, 이 델라웨어 스태튜토리 트러스트 굉장히 복잡한데요. 우리가 뭐 이걸 알 필요는 없겠죠. 실제 이와 같은 것들을 집행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매년 DST의 유닛 홀더, 주주로서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DST로서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러한저런 소개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게 프로퍼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언제 만들어진 단지 또는 부동산인지, 그리고 실제 내가 받는 애뉴얼 리턴이 캐시플로우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런 소개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퍼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이 또한 이런 머티리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요, 결국 이분은 본인이 갖고 있던 투자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DST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첫째요, 안정적인 은퇴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겠죠. 왜? 내가 유닛 홀더로서 트러스트가 발생시키는 그런 소득들을 매년 배당금의 형태로서 받으니까요. 트러스트가 받는 렌트, 이런저런 부동산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내가 할당받게 되는 거라 하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을 이분은 더 이상 질 필요가 없겠죠. 왜? 임차인에 대한 관리 내가 하는 거 아닐 것이고요. 건물 메인테넌스, 뭐 녹이 슬었다거나 아니면 관리하는데 고쳐야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이런저런 것들,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저런 또한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또한 좋은 부동산을 찾아야 한다는 어떤 부동산 투자, 매물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부담도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잖아요. 이와 같은 DST를 관리하는 그런 전문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 볼까요? 또 내가 보통 투자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다 현금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몰기지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같이 딸려있는 몰기지에 대해서 페이먼트, 이자가 올라가면 어쩔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리파이낸스 받는데 부담은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도 더 이상 나는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1031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유닛 홀더로서 유지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트러스트의 유닛의 가치라는 것, 계속해서 1031의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사후에도 상속 대상 자산으로서 자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예전에 리버스 몰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상 준비한 적이 있죠. 당연히 좋은 거지만 단점이라면 부동산은 내가 사후에는 더 이상 내 게 아니고 자손들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에 비해 DST라는 것은 상속 자산으로 되고, 더 나아가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하는 그 혜택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투자 자산의 다각화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DST는요, 단순히 내가 사는 지역, 캘리포니아, 뭐 뉴욕, 뭐 텍사스, 여기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각화된다.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내 지역, 나의 근접 지역만이 아니라 더 좋은 지역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화가 용이하다라는 것. 이건 좀 양면성이 있긴 합니다만 장점이라는 점에서 보면요, 보통은 DST가요, 어떤 특정 부동산, 대규모 부동산을 투자하는 그런 유한 목적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이 말은 이 DST는요, 대략 5년에서 8년 사이에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이 해당 자산,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청산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유닛 홀더 입장에서 어떤 옵션이 있냐면요, 이 매각 대금을 가지고요, 다른 DST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직접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나 그거 더 이상 안 하고 다시 나는 직접 나의 1031 익스체인지로 부동산에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지막으로는 이거 더 이상 안 하고요, 나 세금 내고 그냥 현금화 하는 거, 마치 부동산 팔아서 더 이상 1031 안 하는 것처럼요,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보는 이유는 5년에서 8년 정도 단위로 현금화의 과정을 거치니 그때 내가 원한다면 다른 옵션을 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장점에 대한 걸 살펴봤는데 그럼 장점만 있느냐? 물론 그건 아니겠죠. 단점이 뭐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현금화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앞서 5년에서 8년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년에서 8년 동안은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내가 내 재산을 파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트러스트 운영권자의 어떤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자금이 묶인다라는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이건 직접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인베스트먼트 리스크예요. 결국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DST 투자 옵션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결국 투자는 최종적으로 나의 책임인 것이고요. 그러나 또한 투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건 내가 직접 투자를 하건 트러스트를 통한 투자를 하건 결국은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하는 거라고 하면 뭐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뭐 DST를 안 하고 직접 투자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동일한 리스크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Fees and expense요. 모든 일에는 다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공짜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투자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이게 간단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실제 이 DST의 운영 방식은 굉장히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복잡합니다. 복잡한 트러스트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설립을 하고요.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이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 뭐 전문가들 이런 서비스에 대해 피가 많이 나갈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맞겠고요.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우리한테는요. 중요한 건 우리의 투자 수익률인 거잖아요. 내가 따박따박 매년 받는 그런 수익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피나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묻어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내가 판단하는 수익률이 적절하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나도 투자 수익률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한다면 피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받을 건 아니고 윈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DST의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은요. 어떤 분들이 하는 게 맞겠느냐? 가치가 많이 오른 1031 대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분이겠죠.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이 부동산 투자 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이 부동산 가치에 해당되는 어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리고 1031에 대한 부담 더 이상 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걸 내가 팔았다가는 세금 내야 되니까 자격은 계속해서 살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계속 이거를 유지하다가 내 사후에는 내 자식들이 넘겨받는 데 있어서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하는 그 혜택을 계속 누리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1031 부동산 직접 투자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고려하면 그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이 DST, Delaware Statutory Trust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